네, 반갑습니다. 이경일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도 할 수 있는 레가시 코드 개선 이야기에 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세션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경일이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데이터 플랫폼과 비즈 OCR 관련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에 카카오나 CJ 쇼핑 이런 데서 커머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네이버에 작년 8월에 갔는데 이제 커머스 말고 다른 걸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입사 첫날에 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저 비즈 OCR 개발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에 관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또 쇼핑까지 겸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많이 힘드니까 발표 다 들으시고 재밌겠다 하시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누군가한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노가다를 잘하는 개발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발표 들으시면 제가 왜 저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레가시 코드란 무엇일까요? 레가시 코드란 되게 보기에 막막한 코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 되게 유명한 짤이죠. 혹시 이 짤 처음 보신 분? 북한에서 언제 내려오셨어요? 저 짤 잘 보시면 저게 PHP로 그 회원가입을 처리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호스트가 있냐 없냐 해서 쭉 체크해서 내려가는 건데, 근데 이런 코드가 지금 보시고 웃으실지 모르지만 아마 실무하시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많이 이렇게 짰고요. 네. 아니면 남이 주로 퇴사자죠. 저기 누가 짜고 나갔어 막 이러잖아요. 왜 내가 네 똥을 치워야 돼? 하면서 막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레가시 코드란 이제 테스트 코드로 커버가 되지 않는 코드, 그 다음에 현재 유지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코드. 이게 유지 보수가 되어 있지 않는 코드라고 하면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잘 짜놓은 거예요, 코드를. 그래서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개발자들의 사각지대에 배치된 코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있죠. 보기만 해도 그냥 오한이 나는 코드 있잖아요. 도저히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클린하지 않은 코드들이 계속 방치되고 재사용되고 하다 보니 이제 레가시 코드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개발자들이 레가시 코드를 외면한 이유는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짠 거 수정하기 싫죠. 그리고 신규가 훨씬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이거는 우리 다 월급쟁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는 연말에 평가할 때 아무래도 신규 프로젝트를 하신 분이 조금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전 직장에서 저 프로젝트 내가 안 하고 나 유지 보수를 하면 평가에서 좀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퇴사했습니다. 네. 자, 오랜 시간 레가시 코드는 오랜 시간 그 비즈니스를 충실하게 실행해온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가시 코드에는 그 조직의 비즈니스가 녹아있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 저한테 말했어요. C모사에 입사했을 때 거기도 한 10년 정도 된 레가시 코드를 받았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당신 SVN이었죠? SVN 주소 하나만 딸랑 주고 파악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PL님. 그랬더니 개발자는 코드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를 박박 갈면서 봤죠.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짠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그때 카카오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똑같이 복수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 레가시 코드 있죠?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 실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SI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노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회사 입사를 했을 때 신규 프로젝트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마 대부분 레가시 코드를 먼저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가시 코드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럼 레가시 코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건 사견이 좀 있는데, 레가시 코드 어떻게 개선하면 되죠? 그랬더니 DDD로 바꾸세요. 혹은 MSA로 분리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자, 책 드릴게요. DDD가 뭘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틀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맞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DDD는 뭐냐면, 여기 개그 코드인데, 너무 처음부터 정답을 확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데드라인 드리븐 개발이 제 생각에서는 최고의 개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이걸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DDD는 이거죠? DDD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에릭 에반스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 에릭 에반스 도메인 주도 개발을 읽다가 포기했어요. 졸려가지고. 저 대신 최범규님이 쓰신 저걸 읽었습니다. 사인도 받았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짤방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저는 이분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도메인 주도 개발하면.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건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제가 실무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코드를 개선하고 그 코드를 내 거로 만들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졸릴 시간이잖아요. 3시. 그래서 되게 뭐랄까 캐주얼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제 내 편으로 만들기, 급한 불부터 끄기, 한 걸음씩 가기, 아픈 거 고치기, 조금 더 다듬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주제가 될 비즈 OCR이라는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비즈 OCR은 그 영수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이미지를, 그러니까 OCR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추출해서 정제해서 그 다음에 JSON 도큐먼트로 이제 출력해주는 REST API를, HTTP API를 지원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주로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마이 플레이스에서 방문 인증, 혹시 여기 영수증 콜렉터 베타 테스트 되신 분 있나요? 영수증 찍어서 올리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자, 그 다음에 라인이랑 네이버 코노미라고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맛집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리뷰를 올릴 때 영수증을 찍어서 메뉴랑 뭐 이런 다 추출해갖고 이제 앱에 쓰는 그런 거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사업자 등록증이랑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 편으로 만들기인데요. 이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코드를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잘리기 전에 빨리 나를 개선해줘 라고 들렸거든요. 코드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대수는 밝힐 수 없지만 제 기준에 많은 운영 서버와 스펙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근거렸어요. 막 사양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이제 받았을 때는 비즈 OCR 운영하는 서비스 2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코노미 베타랑 이제 한국 사업자 등록증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일단 로직을 간단하게 플로우를 설명해 드리면 유저들이 이미지를 올려요. 그럼 서비스 아래 코노미나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 쪽에 던지고 저는 구글 비전에 요청해서 OCR 뽑아와서 정제하고 다시 넘겨주는 이런 건데, 이거 봤을 때 에이 그냥 프록시네 라고 시시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기술 스택을 좀 알려드리면 사실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스프링 3을 쓰고 있었어요. 자바 7에 톰캣 7에 자바 8, 그다음에 기타 등등 있고 텐서플로우랑 오픈CV랑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하고 구글 비전 API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봤는데 퇴사할까? 카카오가 날 다시 받아줄까?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는데 고민을 100번 했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링 하나가 들어오면 메서드 체이닝 방식으로 다 정규식으로 리플레이스 올. 어디서부터 디버깅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걸 제가 받기 전에 저희 팀장님이 하셨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유지보수하시고 계셨는지 진짜 고민 100번 했는데 아이씨 어쩔 수 없다. 제가 사실 네이버 이번에 2번째 입사거든요. 그래서 또 퇴사하면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등록될 것 같아서 좀 참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보면 모든 로직이 한 서비스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팀장님을 사실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레가시 코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구현된 코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우리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방식대로 짤 수가 없는 거는 좀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목적만 충실하게 동작하는 코드라면 비난보다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로직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접 돌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일단 띄워보고 컨트롤러부터 따라 들어가면서 디버깅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파악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벌써 웃으시는 분 어떻게 알았지? 이럴 수가.
이 다음 장편인데 테스트 케이스가 없었어요. 엄청. 근데 깊은 빡침이 아니라 이제 다들 하시겠지만 이제 입사를 하시면 경력이라도 3개월 수습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보통 이제 과제를 주셔요. 과제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셀프 랜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짜기 시작했는데 저는 스폭을 썼어요. 앞에서는 이제 JUnit으로 하시던데 저 스폭이 되게 좋더라고요. 스폭이 좋은 게 제가 전에 그루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폭은 일단은 뭐랄까 되게 자유로워요. 혹시 스폭으로 테스트 케이스 짜시는 분 있나요? 오, 많으시네요. 네. 스폭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되게 자유로워서 프라이빗이건 뭐건 다 접근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자, 덕분에 되게 자연스럽게 코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리팩토링 할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리팩토링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PR을 날리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베프는 아니더라도 사친 정도까지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싫었긴 한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급한 불부터 끄기. 이게 운영 상태예요. 운영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에 다 뒤집어 엎고는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레거시 코드를 할 때. 자, 같이 일하는 사람은 총 3명, 저 포함. 박사님, 팀장님, 그리고 저 잡부가 있는데 그 박사님은 왜 박사님이냐면 박사 학위를 이미지 처리 관련해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랑 팀장님 감독이시고 이제 잡부 저가 있는데, 자, 급한 불이 총 2개였어요. 이게 딱 그 상황에 맞는 이미지더라고요. 네. 자, 정규식을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코드 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수정하기가 힘들고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식을 유지보수하기 힘든 게 이유가 딱 보니까 아까 이런 코드가 있는데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할 겁니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자, OCR 작업 중에서 이제 안정화가 되면 거의 다 정규식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 수정이 필요 없이 정규식만 수정해서 배포가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게다가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OCR 데이터가 들어오면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치환할 거 치환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이용해서 추출하고 이제 날짜를 예를 들어서 장표에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 안에 있는 모든 정규식을 추출을 했어요.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추출했냐면 일단은 저 리플레이스 올 뒤에 점 있는데 엔터 다 쳤어요. 다 쳐서 일렬로 쫙 만들고 나니까 6,000 라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5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전에 하시던 팀장님도 하기 힘들으셨는지 중간에 보이시죠? 한번 끊고 갔어요. 자, 정규식을 야물로 분리했어요. 설정으로 분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설정으로 분리했는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물을 맵으로 바꿔준 다음에 루프문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량이 대표적으로 감소했고 유지보수가 좀 수월해졌죠. 대신 그 야물은 설정으로 가기는 했지만 말이죠. 소스 코드는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은 좀 가렸어요. 왜냐면 검수를 받아서 여기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구동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1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고 살펴보니까 오라클이나 엘라스틱서치 각종 캐싱이나 빈들 초기화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초기화가 많을까라고 보니까 커먼 라이브러리. 혹시 커먼 라이브러리 쓰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커먼 라이브러리에서 A 조직에서 만든 커먼을 가져다 그대로 쓴다든지 이러시는 분 있나요? 저기 한 분 있네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커먼 라이브러리인데 이 조직이 네이버 부동산에서부터 나온 조직이다 보니까 랜드 커먼이라는 커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커먼 라이브러리를 다 깠어요. 다 까고 필요한 부분만 찾았어요. 총 3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API 관련 통신들, 그 다음에 상황별 리셉션 있죠. 그거랑 JSON, DTO 객체들, XML로 인젝트 되고 있는 빈들,
지웠습니다. 지워버리니까 인텔리제에서 불 쫙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커먼 라이브러리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고 쓸데없이 커스터마이징 된 부분들 있죠. 그런 거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을 쓸데없이 하면 나중에 또 누군가가 이 소스 받아서 뭔가 개편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 스프링의 피처를 썼어요. 그 다음에 XML 설정 부분을 프로퍼티스랑 JP 자바 컴피그로 바꿨죠. 자, 오류나는 부분 전부 수정하고 테스트 케이스 아까 제가 짰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검증을 했어요. 내친 김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자바 컴피그로 다 바꿨죠. XML 없어졌죠. 그러다 보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스프링 3에서 스프링 부트로 가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이제 디플리케이트 된 것들 바꿨죠. 그래서 그 새로운 레퍼지토리를 만들고 스프링 부트 기본 MVC를 세팅을 한 다음에 기존 소스를 부었어요. 자, 그리고 팀장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고 이제 일부 서버에 배포를 했죠. 그 카나리 릴리즈라고 하는데 혹시 카나리 릴리즈 처음 들어보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거부터 얘기해 드려야겠다. 저희가 카나리 릴리즈를 처음 듣게 된 게 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 개발자 형님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까나리 릴리즈를 적용해서 까나리가 뭐 어쩌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까나리 액젓의 그 까나리인가? 근데 카나리아 새 있잖아요. 영국 광부들이 이제 광산 들어갈 때 가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죽으니까 새를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새가 되게 민감해서 가스 맡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만 우선 배포를 해요. 그래서 봐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괜찮네 하면 전체 배포하는 방식이 카나리 릴리즈라고 합니다. 작년 스프링 캠프에서도 쿠팡에서 설명을 한번 해줬어요. 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배포했죠. 근데 사실 좀 자잘한 문제 많았는데 팀장님 몰래 다 수정했어요. 수정했고, 자, 다 같이 소고기 먹었습니다. 소고기 먹었고, 아우, 잘했다고 하면서 소고기 사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면 구동시간 감축으로 인해서 로컬 작업 효율이 향상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전에는 하나 수정하고 다시 로드하고 확인하고 테스트 케이스 짜기 전에 하나 수정하고 다시 로드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했냐. 한 개 수정하고 한 번 띄우는데 1분이 넘게 걸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개선함으로써 1분에서 2분 걸리던 작업을 3초에서 5초로 감소했고요. 사실 5초는 제 그 PC 기준이에요. 그 iMac 5K 32기가 램 엄청 좋은 거고요. 보통 맥북 프로 15인치에서 한 6.8초 정도 나와요. 그리고 커먼 라이브러리를 제거함으로써 서비스가 되게 독립됐어요,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한 걸음씩 가기입니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레가시 코드를 개선할 때 한 걸음씩 가는 게 작은 단위로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섹션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코드 패키지 분리입니다. 제가 아까 모든 로직이 한 서비스 클래스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하기가 너무 힘들고 확장성이 떨어지다 보니 코드 패키지를 분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먼저 베이스 64 인코딩된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럼 이걸 밸리데이션하고 메모리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픈시브와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구글 비전으로 던져요. 근데 한 가지 혹시 OCR 관련해서 구글 비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그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부종민 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글 비전의 경우에는 API 방식을 두 가지를 지원해요. 하나는 이미지 URL을 던지는 거랑 베이스 64 인코딩된 이미지를 던지는 것. 그런데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면 25% 정도 용량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비전에서 나온 좌표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인을 보정을 하죠. 라인을 보정하고 기본 정규식을 이용해서 텍스트 제거하고 치환하고 그 다음에 정규식을 이용한 정보를 추출해요. 상호, 날짜, 전화번호, 주소, 메뉴, 금액 다양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제이슨 도큐먼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도메인이라고까지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업무 간의 그 업무 영역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분류하고 검증하고 이미지를 처리하고 API를 통신하고 라인을 보정하고 정규식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스태틱 유틸 부분 이렇게 나누자라고 결심을 해서 패키지 구조를 이렇게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리더 부분인데, 이제 리더 부분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안에 서비스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얘는 분리될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모든 부분을 언제나 쉽게 분리할 수 있게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각 모듈마다 설정과 서비스와 객체를 따로 갔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언제든 뭐 MSA로 분리될 수 있는 걸 준비를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OCR의 핵심 기능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먼저 이미지 전처리입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영수증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되게 깨끗한 거예요. 이거 사실 제가 찍은 거고, 보통 개발자가 자기가 테스트할 때는 최상의 상태로 테스트를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 사실은 이게 되게 양호한 것만 좀 뽑아봤는데, 양호해서 이 정도예요. 막 다 구겨서 막 이걸 인식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올리시는 분도 많고, 일부만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뭐 꺼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사님이 하신 게 오픈 CV를 이용해서 이미지 영역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없고 영역만 검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편집을 하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는데, 텐서플로우 어디에 이용하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똑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0도로 보정을 해요. 0도로 보정하는데 썼고,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위해서 이미지를 로깅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이미지 전처리 모듈이 필요할까요? 잠깐만, 책 한 권 더 드릴게요. 아까 그 DDD 처음 말씀하신 분 가져가시고요. 이따가 혹시 왜 이미지 전처리 모듈이 필요할까요? 네. 불필요한 정규식 비스듬해요. 네. 이따가 오세요. 혹시 더 좋은 답 있으면 드릴게요. 데이트 64를 인코딩 하신다고 했는데 네. 아닙니다. 자, OCR 엔진이 더 잘 읽을 수 있게 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OCR 엔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OCR은 저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OCR 이미지 인식 잘 되던데 왜 저러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웹상에 있는 이미지들, 가령 뭐 상품 상세 정보나 이런 것들 OCR 던지면 깨끗하게 나오죠. 근데 얘는 영수증이거든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찍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보정을 해서 OCR 엔진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편집을 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복적인 노가다를 통해서 매직 넘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 막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저거 막 수정해서 날려보고 그 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같이 했지만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거 진짜 노가다의 시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정규식 후처리인데, 정규식을 사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테스트 보정과 검출이에요. 그래서 리플레이스와 매처라고 이름을 짓고 따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고, 정규식을 사용한 후처리 케이스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되게 영수증이 간편하죠? 되게 조그맣죠? 근데 사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자,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원본 텍스트를 검출을 해요. 그 다음에 라인을 보정해요. 보시면 이 영수증과 최대한 같게 라인을 보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텍스트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백한 텍스트만 남아요. 우리가 필요한. 여기서 이제 매처를 이용해서 샵 이름이나 일시 주소, 전화번호, 메뉴, 가격 등을 추출을 합니다. 정규식을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했어요. 보시면 커먼이 있고, 그 다음에 JP가 있어요. JP가 있다는 거는 KR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트나 아니면 폰 타임이 있고, 뭐 어드레스, 메뉴, 뭐 샵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서 관리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라인의 정규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관리하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유지보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자, 편한 유지보수와 개발을 이용해서 디버깅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라인이 이렇게 잡혔고, 원본이 이거고, 라인을 보정했고, 문구를 보정했고, 한국어로 일단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추출은 이거다. 해서 이 툴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규식을 루프로 돌려서 체크를 하잖아요. 아까 그 소스 라인 바이 라인이었는데, 이 문제가 디버깅이 힘들어요. 무슨 소리냐? 어떤 정규식으로 텍스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이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로깅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요 정규식 패턴에 의해서 원본 텍스트는 이거고 변경은 이걸로 됐다.
카운트 개수는 몇 개고 그룹 카운트는 몇 개다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디버깅 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기획자가 전에는 이 영수증 잘 나왔는데 네가 배포하고 나서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개발자로서.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막 이런 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로컬이랑 스테이지의 요청 결과를 비교한 툴을 만들었어요. 스테이지는 운영 서버와 동일한데 L4에서만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발자가 영수증을 한 100장 정도를 선별을 해요. 이 100장은 이제 다 다른 케이스로 선별을 해서 제 로컬에서 실행을 한 제이슨과 스테이지에서 실행한 제이슨을 같다 혹은 다르다 확인하는 툴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대상 이미지는 이거고 변경 전과 다른 키값은 뭐다. 이게 같으면 동일하다고 나오고 다르면 이게 다르니까 확인해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좀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재밌는 케이스가 공통으로 하는 부분이라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화번호와 일자 시간 이거는 전 세계가 포맷이 동일해요. 거의. 당연하겠죠? 네,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를 처음에 같이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엄청 커지는 거죠, 일이. 안 되겠다. 그래서 동일한 부분은 같이 쓰고 다른 부분은 주입으로 해결하자. 전화번호 중 다른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국번이죠, 지역번호. 자, 우리나라는 몇 개 없어요. 심플하죠? 헐, 근데 일본을 보니까 A4로 16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번호가. 이건 뭐지? 하고 중복 제거하니까 38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몰로 독립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처음에 한국 작업을 할 때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스태틱 변수로 위에다 박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거 어떻게 박아요? 그래서 다 야몰로 독립을 했어요. 한국도 같이 작업을 해줬고. 그래서 한국은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02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서울, 031은 뭐 경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됐네 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번호가 자꾸 미스매칭 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보니까 1588, 070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도 이제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클래스는 전화번호 패턴만 파악을 해요. 패턴은 전 세계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인터페이스는 안 만들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일단 구현하고 봐가지고 먼저 만들고 다양성이 필요할 때 인터페이스로 확장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만들고 국가별로 다른 부분을 구현해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했어요. 보면 이제 JP가 있고 KR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코디네이터 클래스라고 그냥 이름을 줬거든요. 그냥 갑자기 웅진 코디가 집마다 찾아가서 케어해주는 걸 생각나서 이 아픈 전화번호를 좀 케어해달라는 뜻으로 코디네이터라고 그냥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검증을 했어요. 전화번호가 잘 인식됐는지 이제 기획자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앞자리, 지역번호가 잘 됐는지, 전화번호 포맷이 맞는지, 그 다음에 저희 알바 군단이 작성한 정답셋이 있어요. 그 정답셋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98% 이상, 전화번호는 거의 완벽하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 소고기를 먹었죠. 잘 나오니까 소고기 사주세요.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서 자주 가는 삼합집이 있는데 거기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아픈 곳 고치기인데요. CPU 절약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CPU가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이미지 편집이랑 텐서플로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CPU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버를 받았을 때 코어가 20개의 하이퍼스레드에서 40개가 돌아가는 서버예요. 근데 딱 봐도 높죠. 저는 여태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모든 코어를 균등하게 많이 쓰는 거 처음 봤어요. 자, 왜 이렇게 CPU를 많이 쓰지? 라고 해서 스레드 중에 가장 CPU를 많이 쓰는 순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CPU 많이 쓰는 스레드 추출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장표 공개되시면 이거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레드 덤프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역시나 오픈CV. 그래서 제 로컬에서 이제 부하를 주면서 프로파일링을 해봤죠. 오픈CV랑 텐서플로우 이미지 편집이랑 로컬에서 프로파일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맞다. 근데 이게 큰일 났죠. 왜냐면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팀장님한테 제가 CPU 낮추겠다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칼을 뽑았으면 물어서 썰자 하고 제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규식 부분에서 객체, 그러니까 패턴 생성하는 객체 부분이 루프 돌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정규식 패턴은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 한 번 뜨면 변경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로컬 캐시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벌써 웃으시면 어떡해요. 하긴 눈이 좋으시네요. 아무튼 CPU 사용량은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그 엔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부하 테스트를 하는데 1TPS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지켜보시죠 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메모리 절약하기. 서버의 램은 128기가를 장착한 서버예요. 와, 진짜 전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서버. 그런데 JVM 힙을 32기가를 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힙 덤프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메모리 릭이 발견됐습니다. 릭은 아니나 다를까 오픈CV. 자, 이게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역시나 오픈CV의 객체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오픈CV가 C++ 라이브러리거든요. 얘를 이제 자바 환경에서 처음 쓰다 보니까 실수한 건데 되게 웃긴 게 명시적인 릴리즈를 해줘야 돼요. 아니 우리 자바 환경에서 이 신성한 자바에서 웬 릴리즈를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오픈CV가 주로 만드는 객체가 메시라는 객체거든요. 이 객체는 한번 만들어지면 냅두면 릴리즈가 안 돼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꼭 릴리즈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일 조건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4분의 1가량으로 줄었어요. 사용량이. 그래서 힙을 24기가까지 낮췄어요. 그래도 크잖아요. 혹시 힙 나는 16기가 이상 잡아서 쓴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보통 검색 엔진 아니고선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니 검색 엔진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써. 그래서 그래프를 좀 봤는데 자 사실은 이게 교과서적인 그래프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베이스 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거의 10 몇 기가를 먹고 있죠. 요 위에 요 선 보시면 이게 JVM 설정한 선이에요. 24기가. 다시 프로파일링을 해봤는데 차량 바이터리 용량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제 로컬에서 부어주면서 프로파일링 한 거거든요. 그래서 232메가, 190메가를 먹고 있어요. 이건 뭐야? 그래서 문제 있는 코드를 좀 살펴봤죠. 그래서 솔직히 별 문제 없죠? 리플레이스 올이라는 거를 그냥 스태틱으로 만든 건데 얘는 패턴 매처에서 원본에서 리플레이스 올에서 바꿔서 리턴해주는 객체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리퀘스트당 이 코드가 2000번이 넘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스트링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영수증 데이터가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리턴할 때마다 새로운 문자열이 메모리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모리 공간을 좀 재사용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빠르게 출시됐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문자열 관련해서 메모리 재사용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스트링 빌더죠. 그래서 구글링이랑 깃허브에서 스트링 빌더로 구현돼 있고 정규식을 같이 지원하는 걸 막 찾았는데 없었어요. 쓸만한 메서드가 없어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개발자 중에 존경하는 분이 5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베네로그인데 이분이 사내에 계세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해결책 역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딱 처음에 해결책을 같이 찾다가 말씀하신 게 야,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웠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짤처럼. 되게 들으시면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기본 API 중에 매처에 어펜드 리플레이스먼트를 쓰면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스트링 버퍼예요. 근데 JDK 9부터는 스트링 빌더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이걸 쓰면 되고 내친 김에 오픈 JDK 11로 업그레이드했어요. 남자라면 최신이다 하면서 딱 업그레이드 했는데 루프 시작 전에 만들 그 스트링 빌더를 버퍼로 재사용하는 코드고 지금은 좀 코드가 최적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결과는 에즈이즈가 이랬는데 수비는 드라마틱하게 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또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정리를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매처에 replace all이란 메서드 있는데 이 안에서도 append replacement를 쓰거든요. 근데 얘를 직접적으로 호출해서 쓸데없이 생성되는 중간 스트링을 없애는 결과를 이제 얻은 거예요. 자, 소고기 또 먹었고요. 그래서 흰 메모리가 8기가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엔그라인더로 부하 테스트 하니까 막 사망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로고도 없이. 제가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조정을 했어요. 네, 1시간 진행했는데 문제 없고, 그래서 조금 내려서 1시간 진행했는데 문제 없어. 근데 2시간 하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아, 이거 메모리 릭이구나. 그래서 프로파일링하고 힙덤프 다 했는데 별 이슈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로그 확인했는데 OM 킬러 로그가 메시지스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JVM 메모리는 그때 여기 있었거든요. 아까 그래프 보셨다시피. 그래서 얘는 자바 CPP 문제구나. C++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아마 오픈CV가 메모리 릴리즈가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이번엔 그 산에 있는 이명현 님이랑 좀 의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픈JDK 11.0.1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 자리가 2가 넘어가지 않는 한 자기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혹시 몰라서 내렸어요. 근데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기가로 조정을 하고 3시간 이상 하루 종일 돌려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 차 어레이가 232메가에서 9메가로 줄었고 바이트 어레이는 199에서 68로 줄었어요. 자, 오픈JDK 11.0.2 나왔죠. 또 남자는 최신 또 해봤죠. 근데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JDK 12에서 이 이슈로 아마 예상되는 게 지금 수정이 됐어요.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고요. 그 스택 스매싱 공격에 관해서 만약에 뭐 버퍼가 넘치면 어플리케이션 그냥 죽여버리는 리눅스의 이슈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한 거예요. 조만간 해볼 예정이고 결론은 흰 메모리가 30에서 8로 줄었고 오라클 JDK 8에서 오픈 JDK 10 부트 인스턴스는 1개에서 2개로 늘렸어요. 근데 메모리 많이 줄였잖아요. 서버 메모리도 많고. 근데 왜 하나만 더 늘렸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픈 CV랑 텐서플로우가 CPU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 이상 더 늘리면 오히려 TPS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2개로. 조금 더 다듬기인데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도 조금 긴데 큰일 났네. 5분 정도 더 써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OCR 엔진 바꾸기가 있는데 저희 구글 비전으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게 호출할 때마다 돈 들죠? 한 콜당 10원인가? 그래서 제가 테스트 케이스 돌리면 보통 한 15,000번 정도 돌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클로버 OCR 엔진이 개발될 예정이었고요. 근데 원래는 오픈하고 천천히 바꾸자였어요. 시간이 걸린다. 너무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클로버 API가 나오자마자 바로 갈아 껴야 되는 상황이라 자, API 요청 인터페이스 만들고 호출한 결과셋을 표준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OCR 엔진 타입이 이제 구글이랑 클로버랑 왜냐면 클로버가 만약에 장애가 났을 때 바로 구글로 배포 없이 스위칭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놨고요. 마침내 클로버 API가 나오고 30분 만에 갈아 꼈어요. 운영 배포까지 다 나갔고요. 칭찬받았습니다. 빨리 했다고. 자, 그리고 이 클로버 API는 구글 비전에 비해서 넘사벽으로 인식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클로버 API를 만드신 팀이 그 골빈해커로 유명하신 김진중님의 팀인데 김진중님이랑 그 안종필님이라는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IO 줄이기인데요. 여기서 IO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미지 저장하거나 그 다음에 OCR 엔진 결과를 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수집하냐? 학습을 위해서 수집을 하는데요. 디스크에 저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디스크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블럭이 걸리겠죠. 그래서 근데 서버에 램이 넘쳐 흐르잖아요. 뭘 했을까요, 제가? 그렇죠. 램 드라이브 쓰죠. 램이 넘쳐 흐르는데 기부도 안 된대요. 램은 빼서 다른 서버 주세요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기로 했고 리눅스에 대부 SHM이란 파티션이 있는데 이거 일종의 쉐어드 메모리로 램 드라이브예요. 리눅스가 물리 메모리의 반을 미리 잡아놔요. 그렇다고 그거를 다 쓰는 건 아니고 여기 데이터 쓰는 만큼만 메모리에서 차감을 합니다. 소스 코드가 수정할 게 없겠죠. 한 줄만 딱 수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메모리니까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옮겨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크론에 등록을 했어요. 소스 코드 거의 수정 없이 20tps가 올랐어요. 이것만 해도. 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적용했는데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초반에 그 야물로 수정했다고 해서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사실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야물로 바꾼 거고요. OCR 운영 업무 중에 주로 정규식을 많이 이제 수정하다 보니 이제 하나 수정하고 배포하고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정규식은 미리 야물로 분리됐어. 그러면 누워서 떡 먹기죠.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젠킨슨이 저희 있는데 그냥 CURL로 리플래시 포스트로 빈 것만 요청을 하면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고 배포 없이 빠른 정규식이 가능해요. 이게 좋은 게 다른 사람 일 시켜 먹기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지금 되게 바빠요. 혼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돼요. 저희 기획자 중에 개발자 출신 기획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규식 수정하시고 버튼만 누르시면 그냥 적용돼요. 교육을 한번 시켰는데 아직은 안 하시더라고요. 교육하실 때 옆에서 졸린 게 보인 거예요. 막 만졌다 일어났다 하고 막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차츰 제가 이제 시킬 거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를 이용해서 갱신을 시킬 때 방법이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사용했던 CURL 같은 걸로 빈과 포스트로 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 버스를 이용하는 거. 근데 이게 레가시 코드를 개선한 케이스인데 여기다 내가 스택을 하나 더 추가하면 꼭 필요가 없는데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받았을 때 이제 볼 게 많으니 저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썼어요. 그래서 기존에 젠킨스 있겠다. 거기다 CURL 쫙 등록해 놓고 누르면 금방 쭉 호출되니까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야물 설정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가 장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보니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는 야물이나 프로퍼티스를 리눅스 템프 디렉토리에 지정하는데 얘가 만약에 장기간 이틀 정도 액세스가 없으면 지워버려요. 근데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에서 당연히 다시 받아오죠. 근데 문제는 깃이 느린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이 기본이 5초예요. 이게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설정하실 때 베이스 DIR을 바꿔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콘피그 관련 궁금하신 분 여기 참조하시면 제가 이게 2년 전 글이긴 한데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결과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 시간 맞췄네. 거의 끝났거든요. 자, 복잡한 정규식 코드를 야물로 분리하고 제가 정규식을 잘 못했거든요. 여기 입사해서 정규식은 좀 자신 있어졌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 3.0 커먼 립을 걷어내므로써 스프링 부트로 바꾸고 프로젝트가 독립됐고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타임이 3초에서 5초로 바뀌었고 메모리 사용량이 8기가로 줄었고 CPU랑 메모리 사용량을 절약해서 인스턴스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경험이 되게 많은데 안타깝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에 튜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삼았던 건 메모리 절약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의 그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거는 JVM 인스턴스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면접 문제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흰 메모리를 크게 잡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 뭐가 안 좋을까요? 흰 메모리 크게 잡으면. 그렇죠. GC가 돌 때 CPU를 엄청 많이 먹죠. 게다가 아까 같이 32기가씩 잡으면 스탑 홀드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GC가 빨리 되게, 그러니까 스콥을 짧게 튜닝하는 좀 스콥을 짧게 개발하는 버릇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메모리 사용량 절약에 제가 좀 최선을 다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 팀장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도메인을 제가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코드를 보시고 아, 난 이제 네 코드 못 보겠다. 네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서비스가 됐어요. 그래서 오너십을 좀 더 갖다 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더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 아파치 톰캣에서 엔진엑스 이제 프록시 이용해서 한 거랑 뭐 그 엔진엑스에 보면 트래픽 스로틀링을 할 수 있어요. 디도스 필터를 응용한 건데 그것도 제가 아까 제가 그 링크 드린 거 들어가면 제 그 블로그인데 거기에 이 내용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풀 셧다운 한 거. 그레이스풀은 영수증의 데이터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올릴 때 배포하면 끊어져요. 그래서 그레이스풀을 그냥 스크립트로 한 게 아니라 그 스프링 안에서 뭔가 모듈로서 개발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적용한 얘기도 있고,
뭐 ELK 스택이나 DC 튜닝, 기타 등등 또 기타 등등. DC 튜닝도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원 GC의 특성을 좀 이용했거든요. 바둑판 GC.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자 정리를 할게요. 2000년 전에 예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 IT에서는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보통 개발자들이 서비스 오픈하고 안정화가 끝나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아직 저에게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실 분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업그레이드, 그다음 리팩토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밥 먹기를 하세요. 이게 진짜 개밥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아시죠? 개밥 먹기 뭔지? 그렇죠.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테스트를 필드에서 직접 써보는 거죠. 제가 이제 일본에 출장 가서 보통 일본에 출장을 갔더니 이제 라인 오피스가 신주쿠에 있거든요. 그 신주쿠 근처 영수증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랑 틀리게 영수증이 되게 다양해요. 개성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멀리 갔어요. 사실 아키하바라 가서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간 김에 그 아키하바라 뒷골목에 사람 없는 데 들어가서 먹어보고 맛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수증 수집하느라 이상한 데도 먹어보고 수기로 써주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기인데 이게 영수증이 문제가 연도 있잖아요. 연도를 일본 연호 있죠. 헤이세이나 이걸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받아서 바로 작업을 해서 바로 추가를 하고 정규식만 수정하기 때문에 배포 없이 쉽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부고프라고 일본의 유명한 중고샵 거기 가서 게임 사면서 한 것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영수증 콜렉터 하고 있어요. 6,900원인데 사실 지금은 거의 10,000원에 육박하게 채워져 있고요. 열심히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박서방 순댓국이라고 되게 맛없는 데인데 거기 구석에 가서 먹고 이제 올리고 계속 수정하고 개밥 먹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진짜 테스트 케이스일 뿐이에요. 이게 개발자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짜는 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렇다고 테스트 케이스를 안 짜라는 거 아니고 기본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는 진짜 중요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자기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수정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레가시 코드를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그래서 행복하게 회사를 좀 다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코드에서 도메인 지식을 습득해서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그냥 넘어갔네. 잠깐. 자, 저희 네이버 쇼핑 데이터 플랫폼이랑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특히 비주얼 CR 이거 같이 하실 분 저한테 저 지나가고 있으면 뭐 궁금하시면 물어봐도 되고요. 그럼 제가 명함이라도 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되게 좋아요. 저희 이사님도 개발자고 팀장님, 리더님들이 다 개발자라 이사님이 막 코드 리뷰를 해줘요. 되게 무섭고요. 왜냐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달아주면 꼭 답변 달아야 되고. 근데 그만큼 개발자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새로운 거 많이 시도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 팀에는 실력 있는 개발자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배우는 게 되게 많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니까 문의 많이 들어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주얼 CR 이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